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 10분쯤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피가 흘렀습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 무대 단상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따다닥 소리가 들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를 감싸고 발언대 아래로 몸을 숙입니다.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호원들이 뛰어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호위합니다. 총소리가 들린 지 15초 정도 지나 청중들 사이에선 비명 소리도 들립니다. 총성이 시작된 지 약 1분이 지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와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말하며 긴급 대피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가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지만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유세장에 참석한 남성 1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사살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연설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리를 살짝 움직이는 순간 총성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를 만지더니 곧바로 허리를 숙입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렸기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단 1인치 차이로 더 큰 위험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응급치료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뉴저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부축 없이 전용기에서 내려오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듭니다. 선거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괜찮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So from a medical standpoint, that sort of broadens probably the workup, and that he himself may not even be aware of.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피격 사건을 정치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But the idea that there's political violence or violence in America like this is just unheard of. It's just not appropriate. Everybody must condemn it. Everybody.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뒤 주말을 보내던 델라웨어주에서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당분간 선거 광고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유세장 외곽 누군가 총을 갖고 있다고 외칩니다. 곧이어 총성이 들립니다. 총성과 함께 연단 뒤에 있던 참가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입니다.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워싸자 일부는 안도했지만 부상자 주변에선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폭죽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는 유세 참가자들은 총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피했습니다. All of a sudden it sounds like firecrackers going off, but then I heard the shots. Horrifying. I mean, the shot, and the stuff was coming off the side. For people to do that, I don't know. It's just, it's stunning. It's absolutely stunning. Guys, just undo the gate. Just lift this right side. Let's get out of here. Yeah, let's go. 총격범이 사살되고 트럼프가 떠난 뒤에도 참가자들은 충격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현장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총격범은 유세 무대에서 130m 정도 떨어진 건물의 지붕 위에 엎드린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연설이 시작되고 5분 뒤 방어쇠를 당겼습니다. He's on top of the roof. Don't go over there. He's on the roof, buddy.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대 아래로 몸을 숨긴 뒤에도 총격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이딴 총격은 총성을 들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총격범의 위치를 파악해 조준 사살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총격범은 20살 백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당원이었지만 동시에 진보 성향 유권자 단체에 $15 소액을 기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지만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전형적인 가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총격범은 지역 양로원 주방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차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한편 피격 현장에서 희생된 사망자는 50대 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 그리고 두 딸과 유세 현장을 찾았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총격범의 차량에서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차량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폭발물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총격범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집에서도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총격범이 외국 테러리즘과 연계됐다는 흔적은 없다며 총격범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테러이며 암살 미수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AR-15계열 반자동 소총은 총격범의 아버지가 6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구매한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격범이 언제 어떻게 총을 손에 넣었는지 범행 동기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and how the individual was abl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what type of weapon he had. All that it is really days, weeks, and months of investigation. 허술한 경호에 대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장한 저격수가 어떻게 인근 지붕까지 기어갈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오는 22일 의회 청문회를 예고하며 경호 실패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비밀 경호국 등 관련 당국의 부실 대처와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 논란으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를 관역에 넣을 때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미칠 정치적 영향에 대해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총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귀를 관통당한 부상을 입었지만 뉴저지 공항에 나타났을 때도 부축 없이 전용기에서 내려오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듭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위스콘신으로 예정대로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이틀 연기할 것을 검토했지만 총격범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전망입니다. 주말을 보냈던 델라웨어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치 폭력을 규탄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또다시 대국민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Last night I spoke with Donald Trump. I'm sincerely grateful that he's doing well and recovering. And we had a short but good convers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폭력도 설 곳이 없다면서 암살 시도는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신속하게 독립적으로 조사하라고도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예정됐던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